안녕하세요. 셀코TV 서재거래 그린병원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죠?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 내시경일 겁니다. 근데 내시경은 굉장히 정확할 수 있고 또 직접적이라고 보니까 장점은 많은데요. 내시경을 어디로 보는지랑 그리고 왜 살이 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입이 있고 식도가 있고 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십이지장이라고 있고 한쪽은 오른쪽엔 간, 왼쪽 약간 뒤쪽에서는 췌장이 있고 소장이 이렇게 내려와서 충수돌기라는 게 있고 대장 이렇게 해서 항문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내시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기구가 내시경이 입을 통해서 식도를 지나서 위해서 이렇게 십이지장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볼 수 있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내시경을 했더니 위나 장이 아주 기능이 좋대더라. 그거는 내시경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능 자체는. 그래서 분명히 내시경 하는 목표는 암이 있는지 또 암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양들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니까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식습관을 잘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은 이렇게 해서 12지장 정도 위를 통과해서 이 정도는 볼 수가 있고 대장 내시경은 말 그대로 대장을 보는 검사이죠. 그래서 위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보는 거에 소외된 부분이 어디 있느냐? 소장, 그리고 간, 췌장. 요게 간접적으로 췌장을 좀 볼 수도 있지만 췌장을 제대로 전체를 보고 췌장의 병을 알려면 일단은 간 췌장은 초음파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복부 초음파라고 해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시경은 위대장 내시경,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복부 초음파. 근데 실제 제 환자 중에서도 2개월 전에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에 문제가 없었는데 2개월 지나서 눈이 좀 노래지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시 복부 초음파를 찍었더니 췌장에 뭔가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CT를 찍어 봤더니 췌장암 4기가 나온 거예요. 2개월 전에 초음파에서 정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사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의 증상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잘 알고 우리 선생님한테도 저 요즘 소화가 안 돼서요. 그리고 신물이 올라와서요. 맨날 구토가 나고 입이 막 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검사여야 검사가 조금 더 거기를 타겟으로 해서 정밀하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위대장 내시경으로 보는 것과 복부 초음파를 보는 것, 나머지는 혈액 검사를 보는 것 정도에서는 이 판단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대장 내시경이 위대장 기능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기능 장애는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또 판단을 하면서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들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꼭 봐야 될 의심이 가는 부분은 꼭 선생님께 같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 검사를 시행했을 때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얘기를 이어서 하고 싶은 게 비만이에요. 비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설명은 이겁니다. 먹는 능력과 소화 능력은 다르다. 먹는 능력과 소화 능력은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많이 먹을 수 있어. 이 말이 꼭 난 다 소화 잘 시킨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먹는 능력과 소화 능력은 다르고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물만 먹어도 살찐다. 결국은 능력의 차이인데 우리가
학원을 많이 다니고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많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제대로 된 음식이 들어오고 안 좋은 것들이 나가는 이 두 가지의 행위가 균형을 맞췄을 때만 우리는 살이 찌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도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골고루 들어갔느냐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 능력은 결국은 대사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소화 장애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당뇨, 고지혈, 고혈압, 비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소화하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또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를 오랫동안 키우셨고 지금 또 키우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굶어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태아가 있는데 그 태아들이 오히려 비만하고 당뇨가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태아가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 중요한 장기 위주로만, 그러니까 사는데 필요한 정도의 장기만 발달이 됐다가 특히 그 중에 가장 덜 발달되는 장기가 췌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못 먹은 데서 자라면 얘네들은 췌장 같은 게 발달이 잘 안 돼서 소화 능력을 훨씬 많이 못 갖고 태어날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쪽으로 많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장에 있는 비만 세균이 또 비만을 만드는 경우니까 만약에 이런 췌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면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건 췌장 크기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장내 좋은 균을 채우는 일을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는 열심히 해야 되고 장에 좋은 균들을 죽이는 행위를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기가 이제 앞으로 먹는 음식은 정확한 음식들, 그러니까 단백질, 고기도 일정하게 먹이고 채소도 꼭 먹이고 또 밥과 이 과일과 이런 골고루 된 음식 먹이는 거를 굉장히 더 남들보다 더 잘 챙겨야만 된다.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되게 너무 많은 음식을 줘서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된 음식을 계속 섭취하게 하는 것들이 미래로 봤을 때 훨씬 좋고 또 그래도 이 비만이 해결이 안 된다면 사실은 그 안에 비만을 만드는 유해균들을 억제시키는 좋은 균들을 섭취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